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요즘 제일 핫하잖아요. 그 중에 좀 인기 많은 고양 창릉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인터넷 보시면 이 자료가 많이 떠오릅니다. 여기 1기, 2기, 3기까지 다 돼 있고요. 이번 3기 신도시에서 사람들이 최대 관심사는 여기 고양 창릉과 하남교산입니다. 하남교산은 일단 강남권에 가깝고요. 고양 창릉은 서울에서 가깝다는 데가 좀 중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고양 창릉은 바로 일산 바로보다 앞에 있어서 요즘 뉴스에서 한동안 많이 나왔었잖아요. 일산분과 거의 파주 쪽에서 데모를 많이 했죠. 왜냐면 교통편이 불편한데,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 아직 신도시가 다 완성되지도 않았잖아요. 일산은 1기지만 거의 구도심이죠. 구 신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모의 여파로 그런지, 뭐 그건 아니겠지만, 파주 운정에서 갈 수 있는 인천 지하철 2호선이 독자적으로 생기고, 일산 고양 같은 경우는 고양선 신설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양선을 해가지고 쭉 해서 8정거장 정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고양 창릉 같은 경우는 앞에 대곡역이 있습니다. 3호선. 거기가 이제 복합 환승 센터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요즘 핫한 삼성을 금방 갈 수 있고요. 여러 형태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전역이 있거든요. 그걸 타서 6호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서부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용한 게 많아서 여기 같은 경우는 친환경 도시로 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족 도시, 신도시에서 제일 중요한 자족 도시잖아요. 그 자족 도시를 이런 기업 같은 거를 LH가 허브 센터를 지원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뭐 그리고 여러 형태로 회사들이 들어오고요. 일자리가 9만 개 이상 거기 창출이 된다고 하니까 그게 아파트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일단은 고양 신도시가 고양 창릉이 대부분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면 알겠지만 일단 지하철 노선들 제가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고양 창릉은 어떤 도시로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옆에 있는 지역들에 있는 지구들이 얼마나 프리미엄이 붙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큼 프리미엄 붙을 건지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약을 하려면 조건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마지막 후반부에는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양 창릉 같은 경우는요, 제일 중요한 게 GTX A 노선이죠. 이게 이제 대곡역을 지나가는데 고양 창릉하고 뭔 상관이 있냐 보면은 이 고양 창릉이 이게 8개 노선입니다. 8개 노선에서 이게 신설이 되는데요. 이쪽이 다. 그러면은 이 고양 창릉에서 지하철을 타고 대곡역을 타가지고 대곡에서 삼성까지 가는 시간이 상당히 빠릅니다. 강남권에 가는 게 상당히 빠른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고양 창릉 쪽에 대곡역을 가면요, 여러 노선을 이제 복합 노선을 환승센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세전역을 가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서 6호선을 사용할 수 있고요. 6호선은 이제 마포나 이제 상암 쪽, 여의도권은 좀 빨리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서부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여기 지하철이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유로가 더 연결되기 때문에 차로도 쉽게 다닐 수 있게, 이게 지금 파주 쪽이나 일산 쪽이 좀 그런 게 교통이 조금 많이 불편한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해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8년에 이제 개통한다고 했잖아요. 고양 창릉이 예정은 2022년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빠르면 2025년부터 입주가 될 건데, 향후 2028년까지니까 어느 정도 다 들어올 때쯤 되면은, 고양선 신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곡 복합 환승센터입니다. 고양신문에 나와 있는 거라 잘 나와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대곡은 이제 3호선을 이용하겠죠. 이걸 이제 강남을 가는데 너무 멉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그거를 단숨에 해줄 수 있는 게 GTX 노선을 타고 삼성역을 금방 가겠죠. 그리고, 여기 대곡 소사선이 이제 신설될 거고요.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은 경의선이 있고요. 이 교외선은 아직 확정난 건 아닌데, 정부의 의지가 수도권에 있는 광역 그 망 있잖아요. 철도 이런 거를 확실히 더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요게 그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는 향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곡인데요. 2021년 6월 완공 예정인데, 제가 이제 중개업을 하면서 그동안 봐왔던 그 공공에서 하는 이 지하철은요, 제때 시간 맞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좀 연장이 되는데, 이번 코로나19 영향으로 아마 연장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예정은 6월 완공 예정입니다. 이제 그 고향 창릉에 사시는 분들이 만약 그 김포공항을 이제 우리가 그 출장을 많이 가신 분들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오래 가야 되는데, 대곡으로 가서 이 대곡 소사 복선 전철을 타면은 김포공항까지 금방 가게 됩니다. 엄청 좋죠. 이 대곡 소사는 이 하나가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경의 중앙선이 있고요. 뭐 중앙선 타면은 이제 홍대 다니신 분들, 대학교 다니신 분들한테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형태의 지하철이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 하나를 예로 보면은 그 왕십리 같은 경우도 엄청난 그 노선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거기가 상당히 핫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외선인데요. 이거는 아직 확정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지역이 그 예전에 너무 그 수익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오랫동안 안 했는데, 이게 그 이쪽에 계신 분들이 되게 수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엔 좀 그 총선도 끝났고 했으니까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서부선입니다. 세전력을 고양선 신설이 되게 되면은 그 세전력에서 6호선을 이용하지만 6호선에서 저기 그 서부선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해서 이제 그 노량진이라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있는 거겠죠. 서울대 입구역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신 분들도 있으면 여기 다니기가 더 편하겠죠. 지하철은 하나만 더 있어도 그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그 다 인터넷만 찾아보면 나올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고향 창릉을 왜 추천하는지는 이 몇 개만 보셔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고향 창릉 같은 경우는 이제 38,000호가 들어오는데요. 약 10만 가구 이상이 좀 살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9만 개가 창출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자연 녹지 비율을 거의 한 40% 잡았습니다. 쾌적 신도시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족이잖아요. 안에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거를 판교의 2배로 늘린다고 합니다. 최소 2.5배? 한 2.7배까지 얘기가 있는데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거기 안에서 할 수 있게 그거를 LH에서 적극 지원, 허브센터를 만들어서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여기 그 교통망이 있고요. 아까 보시면은 공평하게 균형 발전을 하겠답니다. 이 안에 이런 단지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풍부한 일자리가 들어오는데 일자리는 9만 개 창출되고요. 신도시보다 2배 이상, 약 2.5배 이상 정도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LH가 기업 허브센터를 운영을 해서 기업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게 그래도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공공에서 하는 거니까 좋다고 할 수 있는데, LH나 SH가 그닥 좋은 소식이 들어온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게 어느 상태에서도 자기네들 월급에 있잖아요. 보너스 같은 것도 막 하고 예전에 한번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분양가 좀 장난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는요. 제가 아까 이제 여기서 제일 하이라이트인데요. 그 후에는 이제 청약 얘기를 하고요. 34편 기준으로 그 근처를 보시면은 이 세지구로 예를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제일 가까운 건 향동지구입니다. 최근에 한 거라서요. 이게 약 3억의 시세를 지금 프리미엄이 붙었고, 여기는 한 1억 8천 정도, 1억 한 9천이죠. 약 2억. 그리고 삼성지구 같은 경우는 한 2억 7천 정도 붙었습니다. 요즘 삼성도 많이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가 지금 당연히 좋겠지만, 이 공양 창능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옆에 그걸 이용할 수 있잖아요. 향동도 똑같겠지만요. 그러면 향후 입주할 때는 2028년입니다. 2025년에서요. 그 분양가는 아까 여기면 이렇게 분양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본 건 한 1400 이하, 한 1350 정도 돼야 되는데 그 LH나 이런 데서 이게 LH니까 조금 이런 곳에 토지에 대해서 좀 보상도 잘 해야 되겠고 금액을 좀 덤핑만 안 시킨다고 하면은 한 1350 정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1400까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시세 차이는 얼마 정도 누릴 수 있을까? 앞에 보면 향동지구가 3억이라고 하면요. 최소 4억에서 5억 정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34평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4억 7천대입니다. 그러면, 분양가로 치면 4억 5억이라고 치면, 약 4억에서 5억 오른다고 치면,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치 정도는요. 향후 어떻게 더 오를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상으로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는 프리미엄이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하철 노선도가 다 들어온다고 하면은 지금 이런 지역들은 그렇게 다 반영된 게 아닙니다. 그럼 향후 가치는 더 무한하겠죠. 현재로 보는 금액만 보면은 한 4억에서 5억 정도 보는 거고 그 후에 플러스는 이게 모든 게 완성이 됐을 때 그건 지켜보면 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거기까지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신도시는 자족을 할 수 있냐, 그리고 환경이 좋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교통망이 좋냐는 거는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잖아요. 강남권도 가깝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추천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럼 청약을 해야 되잖아요. 청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경기도는요, 3번의 기회를 줍니다. 거주자에게 20% 먼저 공급을 합니다. 거주자에게 30%, 고양시에다가 30% 거주하신 분한테 30%를 하고, 여기서 떨어진 사람은 경기도 전체로 할 때 그 20%에 같이 포함돼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진다. 그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서 청약하신 분들과 같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회를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엄청 좋죠. 그러니까 만약 지금 이번에 그게 바뀌었잖아요. 거주 요건이 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거주 조건을 2년을 해야 됩니다. 고향 창릉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빨리 가시길 바랍니다. 고향으로 가실 분들은요. 당연히 민영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고요. 85로 초과는 50%고 50%는 지자체가 결정한다는데 이건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분양하는 거는 거주 의무 기간을 최대 5년을 뒀습니다. 그 전매 제한은 3년에서 8년을 뒀는데요. 이거는 인근 그 아파트 시세에 비해서 그거를 둔 겁니다. 큰 차이가 없다면 그 전매 제한이 더 되게 짧을 거고요. 되게 시세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좀 많이 전매 제한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요. 고향 창릉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잖아요.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 재당첨 기간을 7년을 뒀고, 그리고 하남 교성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지구잖아요. 재당첨 기간을 10년을 뒀습니다. 그거 하나도 장점이 있네요. 고향 창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기준을 부합해야 되고, 무주택 유지 기간은 여기 밑으로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당연히 민간이 분양할 때는 무주택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고향 창릉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청약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 건 뭐냐면, 아까 거기서 끝나도 되겠지만은, 여기서 궁금하신 분도 있어서 제가 한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저번에 설명했지만,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라가. 민영주택은 그냥 대기업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주택에서 하는 거는 특별공급을 80%, 민영주택은 43% 줍니다. 보시면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85제곱미터 이하니까 이걸 보시면 됩니다. 저축 총액. 그러니까 10만원, 10만원을 넣어야 됩니다. 50만원 넣어봤자 인정이 안 돼요. 10만원, 10만원 넣어가지고 그 총액을 봅니다. 민영주택 같은 건 가점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이거는 장점입니다. 총액 통장 기간도 있고요. 부양 가족 수도 있고요. 요거는 좀 자기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평생에 한 번이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시면은 평생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은 이제 65%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뭐 저기 그 장애인분이나 국가유공자한테 15% 주고요. 민간한테는 10% 줍니다. 입주자 모집일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되고 하세대 무주택 세대원 중 뭐 이렇게 한 명만 신청하는 겁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그 시대 오르는 거는 어느 정도 제가 먼저 설명드렸고 청약 방법에서 궁금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심층 분석을 했는데요. 좀 궁금증이 풀리셨거나 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게 되신 분들이 있어서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